안녕. 요번에는 생명 두 번째 시간 생체 촉매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뭘 공부하냐면 오늘은 촉매에 대해서 공부해. 알지? 저기 때 배웠잖아. 촉매는 뭐야? 그거지. 머리에 떠오른 거. 화학 반응의 그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런 쪽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그저 반응의 속도를 올려주는 물질이라는 거 다 알지? 배웠어. 촉매야. 근데 오늘은 그냥 촉매가 아니라 바로 생체 촉매를 배울 거야. 생체 촉매.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효소라고 말하는 걸 배울 거라는 거지. 알겠지? 상처에 과산화수소수라는 걸 바르면 거품이 생기는 경험 해봤니? 집에 과산화수소수는 다 상비약으로 있어요. 그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뽀글뽀글 거품이 나요. 그러면서 상처가 소독되지. 엄청 따끔하긴 한데 상처가 소독돼요. 바로 과산화수소 할 때 이 과산화수소를 바로 요렇게 H2O2라고 쓰지요. 과하게 산소가 붙은 수소란 뜻이야. 그래서 과산화수소 H2O2가 바로 과산화수소지. 왜 과하다고 할까? 왜 과할까? 왜냐면 산소가 붙은 수소 중에 가장 안정하고 딱 좋은 건 누구야? 알다시피 바로 얘라고. 얘가 바로 딱 좋은 애야. 근데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버렸네? 그래서 과하다고 하는 거지. 과하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 필요 이상으로 있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가만 냅두면 스스로 분해되고 싶어해. 과한 아이거든. 그래서 얘는 말이야, 이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냅두면 물과 산소로 나누어지고 싶어해. 요렇게 그냥 가만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 반응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니네 집에 있는 과산화수소수 통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왜냐면 그 구멍이 없으면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면 계속 이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과산화수소가 빵빵하게 불다가 나중에는 뻥! 터질 거거든. 그래서 조그만 구멍이 있어. 잘 찾아봐 한번. 뭐야, 밖에 누가 있나? 아닌가? 불안하게. 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지. 되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은 말 그대로 과하게 산소가 붙은 아이기 때문에 가만 냅둬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가만 냅둬도 분해가 돼 라는 거지. 왜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냐면 이 과산화수소에 물 탄 거거든. 이 과산화수소에 물 타서 과산화수소수라고 말해. 니네 집에 있는 과산화수소수는 2~3% 정도밖에 안 돼. 이 과산화수소가. 물 막 97, 96에 과산화수소는 5%, 4%, 3%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실험실에 35%짜리 과산화수소 수가 있거든. 그거는 피부에 닿으면 막 피부가 순식간에 허옇게 변색돼. 세포가 막 싹 죽어버려서 엄청 위험한 아이거든. 근데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왜 거품이 생길까? 이 거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혈액 속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생체 촉매가 있다고. 바로 이 생체 촉매가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는 이 카탈레이스라는 생체 촉매가 바로 효소인데, 이 효소가 아까 내가 썼던 그 반응 있지. 그 반응을 엄청 빠르게 일어나게 해줘. 아까 그 반응이 니네 집에 있는 과산화수소 수에서도 일어나는데 느려서 지난달에 산 과산화수소 수가 한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리지 않는 거라고. 왜냐면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근데 피에 있는 너희 혈액에 있는 이 카탈레이스는 그 반응을 엄청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야.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니네 피부에 닿으면 그러니까 상처에 닿으면 피에 있는 카탈레이스가 아까 그 반응을 엄청 빨리 일어나게 해주면서 산소를 굉장히 빨리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산소 때문에 뽀글뽀글 거품이 나는 거야. 즉 이 뽀글뽀글 거품 안에는 산소 기체가 있다는 거지. 요거 이해가지? 그렇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럼 뭐 이거는 이 수업 내용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왜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소독이 된다고 하나? 왜 소독이 된다고 하냐면 아까 내가 써준 그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부반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한 반응은, 그러니까 반응이 딱 그거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극미량의 반응 중에서 그냥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도 같이 일어나거든? 산소라는 건 O2가 아니라 그냥 O 하나, 산소 원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반응도 같이 일어나. 근데 얘가 활성산소라 그래서 반응성이 엄청 큰 아이야. 그냥 아무데나 막 반응하면서 걔를 더 이상 반응 전의 상태가 아닌 또 다른 물질로 만들어버려. 화학적으로는 그냥 다른 물질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죽이는 거야. 살균한다고. 얘가 엄청 살균력이 큰 물질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과산화수소수를 니네 상처에 바르면 그 상처에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때문에 화학 반응,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이 엄청 빨리 일어나는데 그 엄청 빨리 일어나는 반응 중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도 같이 일어나고 얘가 세균을 막 죽이는 거지. 그래서 나쁜 세균도 죽이지만 멀쩡한 네 세균도 죽여서 네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살을 주고 뼈를 치는 뭐 그런 거지. 멀쩡한 내 세균도 좀 죽이지만 나쁜 세균을 같이 죽여주는 뭐 그런 거야. 아, 자꾸 커튼 때문에 시끄러운데 잠깐 멈추고 올게. 아무튼 그런 식이야. 그래서 구글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뭐 하는 거지? 오케이 구글이 자동으로 돼버리네. 아우 나 잠깐 정신이 없지만 아무튼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핵심은 너의 피 속에 카탈레이스가 있다라는 거, 효소가 있다라는 거가 그게 핵심. 알겠지? 이해하겠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는 거지. 자 다음 카탈레이스는 감자랑 동물 간에 특히 많이 들어있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중학교 실험에서 감자를 갈아서 걷다 과산수소 넣고 막 볼볼 나타나는 거 보고 와 볼볼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었어. 요즘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간에 많이 또 들어있대. 피에도 많이 들어있고 카탈레이스는 진짜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촉매는 아까 말한 그대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애야. 근데 본인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본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생성물도 아니고 반응물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아이라는 거지. 이렇게 반응 전 반응 후 촉매가 똑같지? 변화가 없어요. 생체 촉매는 카탈레이스랑 같이 생물체에 있는 촉매. 근데 이 촉매가 엄청나다고. 효율이 엄청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촉매, 효소가 가진 엄청난 효율 덕분이거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우리 몸에는 아밀레이스나 트립신 같은 생체 촉매가 있어. 아밀레이스는 침에 있는 거,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지. 옛날에는 아밀라아제 뭐 이렇게 말했어. 아무튼 요즘은 아밀레이스라고 말해. 아밀레이스, 트립신 같은 건 이자에서 나오는 건데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지 다. 이런 생체 촉매들이 있어요. 영양소를 분해하고 또 그 결과 흡수를 도와주는 아이인데 봐봐. 이 생체 촉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엄청나. 보통 단백질을 분해할 때 실험실에서는 염산용액, 염산 알지? 완전 무서워. 엄청 무섭잖아. 염산 테러. 아유, 무서워. 진짜 염산은 진짜 무슨 위험한 아이야. 아무튼 그 염산용액에 담긴 단백질을 200도씨, 뜨거워! 200도씨 이상에서 하루 동안 가열해야 겨우겨우 아미노산이 된다고. 엄청 오래 걸리지. 근데 생물체 내에서는 단백질이 우리 겨우 36.5도잖아 평균? 36.5도라는 온도에서 겨우 2시간 만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고. 즉 생체 촉매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딱 비교되니까 알겠지. 얼마나 대단하냐. 원래는 하루 걸릴 게 니네는 고기를 아무리 니네가 먹어도 한 3시간 4시간이면 또 금방 배고프잖아. 금방 배고파. 그 순간 배고파 라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왜 이렇게 돼지지? 벌써 배가 고프지? 라고 슬퍼하지 마. 와, 나의 효소가 벌써 이렇게 일을 다 해놨네? 실험실에서 1시간이 걸릴 일을 나의 이 대단한 효소가 겨우 4시간 만에 해냈어.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픈 거야. 생명의 신비. 또 고기 먹어야지. 고기. 이러면 된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금방 배고파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의 생명이 가진 가치니까. 자, 다음. 야, 이제 오늘 할 거 중에 가장 어려운 얘기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 바로 효소. 촉매의 반응 기전, 메커니즘이라고도 말하는데 효소가 화학 반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보자. 먼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는
자꾸 밖에 누가 있는 것 같냐?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바로 가로축과 세로축에 뭐라고 써 있는지야. 바로 가로축과 세로축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이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먼저 이 가로축 이쪽으로 가면 반응이 진행된다는, 바로 반응 진행 과정.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이 많이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위로 가면 에너지가 높다, 에너지가 낮다. 아래에 있으면 에너지가 낮다, 위로 가면 에너지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래프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야.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이 부분이지.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요래,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요래. 뭘 알 수 있어?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보다 에너지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에너지가 낮다는 게 화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의자에서 자꾸 삐걱 소리가 나네. 에너지가 낮다는 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은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가 되고자 해. 궁극적으로 결국은 본인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이 반응이 왜 일어나지? 라는 물음에 무조건 답은 그게 안정하니까야. 정말로 그래. 그냥 이 반응이 궁극적으로 왜 일어나요? 그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니까. 또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결국 에너지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면 되겠네? 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자동으로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 바로 뭐 때문이냐? 바로 이 EA,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EA라고 쓰는 거야. 이 활성화 에너지의 존재 때문에 반응 물질이 무조건 생성 물질로 가지 않는 거야. 이게 뭔지 한번 보자.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봐봐. A랑 B가 이거 좀 눕히고 갈게. A랑 B가 밝은 데 하자. 미안해. A랑 B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C랑 결합해서 A, C가 되고 B가 남는 반응이 있다고 쳐봐. 근데 얘가 더 에너지가 낮아. 얘는 반응 물질이고 얘는 생성 물질이거든. 에너지가 낮다고 치자. 그럼 이 반응이 무조건 일어나냐? 아니야.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 결합이 끊어져야 돼. 그러면 얘가 A랑 B 상태로 나눠져야 된다고. 근데 A랑 B가 결합해 있는 이유는 결합해 있는 게 A랑 B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에너지적으로 낮고 안정하기 때문이야. 즉 우리가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얘를 먼저 끊어야 A랑 C가 결합을 할 테니까 먼저 끊어줘야 되는데 끊는 과정에서 더 에너지 상태가 높은 불안정한 물질이 돼야 된다고. 즉 우리가 이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얘가 이 AB 결합이 끊어질 수 있는 그 불안정한 상태로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줘야, 그 에너지가 최소한 있어야 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즉 이 활성화 에너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없으면 이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거야. AB 결합보다 AC 결합이 더 편안하고 에너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끊는 에너지가 없다면 이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거지. 이게 가이고? 길게 얘기한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 그래프를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야.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어요. 요거 이해해줘야 돼. 됐지? 정리하면 이런 거지.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뭐 40이라고 쳐. 40이라고 치자. 40이라고 쳐. 생성 물질 에너지가 20이라고 쳐. 얼마나 좋냐? 에너지가 낮아. 너무나 좋아. 근데 요 활성화 에너지가 80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반응 물질에 80의 에너지를 주면 이 반응 물질 에너지가 몇이 돼? 120이 되겠지. 근데 120이 된 에너지는 다시 얼마 에너지를 뱉냐면 100의 에너지를 뱉어. 그러면서 20이 된다고. 즉 내가 80을 주면 얘가 100을 뱉어. 즉 20만큼을 뱉으면서 안정화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80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재밌는 건 화학은 인생의 축소판이라니까. 이게 그냥 니네 인생 그 자체야. 이게 지금 너네야. 이게 지금 너네라고. 이게 뭘로 할까? 너희가 원하는 더 안정해진 너희야. 보편적으로 대학에 간 너희라고 치자. 대학에 간 너희. 이게 지금의 고등학생인 너희? 이게 대학에 간 너희. 아니야, 대학은 좀 머니까 그냥 기말고사라고 치자.
이게 기말고사를 잘 본 너희, 이게 기말고사를 아직 보기 전인 너희. 기말고사를 아주 잘 보면 안정한 상태가 되지, 아주 편안한 상태가 돼요. 부모님이 너희를 지지해주고 너희를 칭찬해주고 맛있는 걸 주고 용돈을 더 주고 사랑해, 그런 아주 안정한 너희가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시험을 잘 못 보면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계속 못난 아들내미가 되고 못난 딸내미 그렇게 돼. 물론 공부를 못한다고 못나진 않았지만 예를 든 거니까. 공부를 못해도 너는 소중해. 아무튼 그런데 무슨 얘기라고, 그런 상태야. 근데 니네가 이렇게 시험을 잘 본 너희가 되기 위해선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 이건 뭐 노력이겠지. 너희의 노력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슬픈 괴로운 현실이 보인다고. 니네가 노력을 아예 안 한, 숨만 쉬고 있던 상태나 노력을 여기까지 한 너의 상태나 반응물질인 건 똑같아. 생성물질이 될 수가 없어. 여기까지 노력한 애는 진짜 요만큼만 더 노력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 빡 생성물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노력을 안 한 애나 노력을 죽을 똥살똥 이만큼 한 애나 똑같다고. 너무 슬프지. 너무 슬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본인이 여기까지 노력을 했는지 여기까지 노력을 했는지 본인은 모른다는 게 슬픈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노력을 하고 진짜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지. 참 슬프지. 슬픈 일이야.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든 넘어서 생성물질이 되기 위해선,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선 그 한 발을 더 가야 된다고.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까지 노력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믿어야 돼. 그냥 나는 여기에 있구나,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구나 라고 끊임없이 믿고 나의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고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 고등학교 때는 니네가 그 한 발자국 더 가서 활성화 상태를 넘었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 본인을 믿을 수 있거든. 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해봤자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헛수고일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들 때 이전에 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이 있거든.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어. 다 망한 것 같고 헛수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 발자국 더 갔더니 활성화 상태를 넘었던 그 경험을 지금 쌓아둬야 되는 시기라고. 알겠지? 자, 다음 힘내. 파이팅. 그럼 촉매는 무슨 역할을 하나? 바로 이 촉매는 활성화 상태를,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바로 생체 촉매가 하는 역할이지. 이해가 되지 이제. 원래는 이만큼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이 진행됐는데 요만큼 에너지만 있으면 반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촉매라는 거지. 현실에서 너희의 노력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촉매는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있을까? 슬프지만 부모님의 재력, 부모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사랑, 이것도 굉장히 큰 촉매거든.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희의 촉매가 될 수 있겠지. 그렇다는 거지. 나는 너희에게 촉매가 되어주고 있나? 난 정촉매. 중의적이야. 정촉매. 정시성을 가진 촉매란 뜻도 있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하거든. 활성화 에너지를 오히려 높이는 촉매도 있어. 그건 부촉매라고 불러. 중의적이야. 난 정촉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부촉매는 어떤 게 있겠냐? 스마트폰, 망할 스마트폰, 유튜브, 부촉매들이지. 자, 다음. 그렇다는 거야. 요거 이해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효소다라는 거지. 좀만 더 하자. 물질 대사 좀 더 가보면,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들, 모든 화학 반응들은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거나 아미노산을 다시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 이 모든 게 물질 대사야. 물질 대사는 물질의 합성과 물질의 분해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미노산 같은 작은 분자들을 큰 분자들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 큰 분자를 분해하면서 작은 분자를 바꾸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있어요. 물질의 합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성이라고 만드는 건 작은 분자들을 모아서 큰 분자로 만드는 반응이야. 이런 반응을 우리는 동화 작용이라고 불러. 왜 동화냐면 같은 똥, 될 화, 같은 걸로 만드는 작용이라고.
다른 것들을 모아서 같은 걸로 만드는 작용, 동화작용이라고 해.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이 있지. 근데 이 광합성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이 빛 에너지가 화학 물질 형태로 바뀌면서 단백질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고. 동화작용의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의미는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물질의 분해는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을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포도당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 호흡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는 거지.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아까랑 같이, 아까는 같은 걸로 만드는 작용이잖아. 이번엔 달을 이자, 다른 걸로 만드는 작용이야. 하나였던 걸 다른 걸로 만드는 작용이지. 이게 이화작용이야. 이건 좀 전에 말했던 중요한 것의 반대 방향이야. 이 안에 화학 결합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면서 인체에서, 세포 내에서 사용하는 거지.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저장했다가 사용했다가 저장했다가 사용했다가를 하기 위해서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지. 에너지를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과정인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지? 안녕. 안녕. 고생했어. 안녕.